선택은 6111로 회사 변경 똑같이 하시고요. 자, 처음에는 일반 전표, 그리고 메인 매출 이렇게 있죠. 자, 일반 전표 열어주시고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당사가 생산한 제품은 원가는 5만 원이지만 팔면 8만 원 정도의 시가를 가지고 있대요. 1월 30일자. 근데 제조부 생산직 직원들에게 복리후생 차원으로 제공했대요. 우리가 그 만들어진 제품은 매입세액을 당연히 공제를 받았을 텐데 그 매입세 공제받은 제품을 직원들에게 주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개인적 공급이기 때문에 이게 간주 공급에 해당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문제는요, 부가세법상 재화의 공급의제, 공급의제는 간주 공급이라는 뜻입니다. 공급의제로는 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개인적으로 준 게 아니라 생산지 기관들이 업무상 필요해서 그것을 사용하게끔 해준다거나 복리후생 차원에서 모두 다 사용할 수 있게 제공한다거나 그러면 이거 개인적 공급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그냥 타계정으로 제품을 사용했고 그게 복리후생비라는 비용으로 처리가 됐을 뿐이지 이게 부가세법상의 과세표준 시가에다가 10%만큼 매출세액을 신고 납부하거나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서 일반 전표로 나온 거예요. 그럼 차변에 500번대 복리겠죠? 이것은 제조부 생산직과 관련된 복리니까 여기서 500번대 건 이유는 제조부 생산 직원이어서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입력할 때 시가가 중요한 이유는 부가세를 과세하기 위한 표준일 낼 때는 그렇지만 내가 지금 제품을 판 건 아니잖아. 그냥 5만 원짜리의 원가가 들어간 제품을 사용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 전표로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가를 복리후생비로 사용했을 뿐이죠. 그리고 제품은 다른 용도, 판매하지 않은 용도로 사용됐기 때문에 8번에 타계정의로를 사용해야 정확한 회계 처리를 하는 거고 이 문제는 8번 타계정 대체 거는 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간주 공급이 아닌 것도 있고요. 자, 두 번째 문제는 4월 1일에 날짜는 4월 1일이래요. 미국의 LA은행으로부터 외화장기 차입금 2만 불 그리고 이자 800불을 보통예금에서 달러로 구입해서 원금 이자 지급했대요. 4월 1일에 기준 환율은 1달러당 1,400원이고 외화장기 차입금 거래처 원장 조회에서 보래. 왜냐면 지금 외화장기 차입금이 얼마로 원화가 걸려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 달러는 2만 불이지만. 그럼 요거는 반드시 거래처 원장을 열어봐야 되겠다. 자, 거래처 원장을 열어봅시다. 그리고 계정 과목이요. 그냥 장기 차입금이 아니라 외화 장기 차입금으로 걸려 있나 봐요. 그러면 계정 과목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냥 쭉 걸어요. 어차피 미국 LA 은행밖에 없어요. 지금 보시면 2,600이 걸려 있네. 그러니까 이날의 환율이 1,300원이었었나 보다. 그치? 그럼 2,600만 원에 걸려있는 외화장기 차입금을 일단 차변으로 반제를 해야 되겠네요. 먼저 죽일까요? 외화장기 차입금 LA은행 걸어서 일단 2,600을 반제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게 분개할 때 하나의 전표로 지금 처리하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그 무슨 얘기냐면 외화장기 차입금이 2,600만 원이 상환이 되면서 모두 나가냐면 이자 비용도 나가요. 근데 이자 비용은 미리 원화로 환가하거나 그런 게 아니죠. 그냥 이자 800불이 오늘의 환율이 적용된 1,400원 적용돼서 원화가 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자 비용을 800불에다가 1,400원을 곱해보시면요. 112만 원이 나옵니다. 그 이자 비용은 112만 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게 그대로 이제 보통예금 어디로 나갔어? 보통예금으로 나갔죠? 근데 요때 보통예금으로 나갈 때 2,600만 원 나간 거 아니잖아. 그치? 외화장기 차입금은 그날의 환율은 1,300원이었지만 보통 예금으로 그 외화가 그대로 결제가 되는 날의 환율은 1달러당 1,400원이잖아요. 그 100원만큼 더 나가는 꼴이죠. 2만 불이. 그럼 사실은 이거 손실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분개하실 때 외화장기 차입금에 대해서는 손실이 나요. 얼마 나냐면 딱 차이가 나는 200만 원. 200만 원의 손실은 외환 차손이죠. 그래서 2,600과 200을 더한 보통예금으로 나가는 돈이 2,800인데 거기에다가 이자 비용이 같이 나가는 거니까 이자 비용까지 포함해서 보통예금은 2,912만 원이 나가는 거야. 근데 분개할 때 이자 비용을 따로 분개하고 따로 끊어서 분개하고 2번 전표에다가 따로 넣고 외화장기 차입금을 따로 넣으면 두 개 전표가 되잖아. 그러지 말라는 거죠.
하나의 전표로 처리할 것. 이거 입력하실 때 차변에 쫙 넣고 대변에 쫙 넣어야 대차가 마지막에 맞아야 전표가 일치해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입력할 때. 자, 그럼 해볼게요. 외화장기 차입금은 손실이 났어. 그래서 외환 차손이란 거야. 근데 외환 차손이 얼마냐면 200만 원의 손실이 난 거죠. 그리고 이 돈이 이제 예금으로 나갔는데 여기에다가 하나의 돈이 더 나갔죠. 이자 비용이. 이자 비용은 112만 원이고 이자 비용에 대해서는 외환 차손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이자 비용은 오늘 나가는 거야. 근데 같이 분괴되니까 외환 차손하고 왠지 좀 이렇게 혼합되어 있어서 분괴가 조금 어려운 느낌이 드는 거죠. 대변의 보통 예금은 다 더해서 2,912만 원. 이 2,912만 원은 심플하게 보면 2만 불과 800불, 2만 800불 곱하기 1,400원인 거고. 그리고 그 2만 불에 대한 외환 차손이 200만 원이 그 전에 1,300원 적용했던 원화 금액과 오늘 원화 금액에 상환하는 금액의 차이는 생길 수 있는 거죠. 늘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안 생기는 경우가 극히 드물죠. 환율이라는 게 똑같은 날짜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자, 5월 6일입니다. 날짜 바꾸고요. 영업부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서 4월 2일에 거래처 명단과 체결했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따라서 보증금 2천만 원 중에서 잔금 1,800을 오늘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대. 그러면 4월 2일에 먼저 계약금을 지급한 게 있나 봐요. 4월 2일자 가보니까요. 그러네요. 선급금으로 걸어놓은 게 200이 있습니다. 그럼 200을 제한 나머지가 1,800이 오늘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가서 어떻게 할까요? 선급금 먼저 죽일까? 선급금은 명당에게 먼저 지급한 200을 죽이고 그리고 나머지가 오늘 보통예금으로 나간 거야. 그 금액은 1,800. 그럼 오늘 나간 것은 보증금을 지급한 거죠. 근데 그 보증금이 나는 임차인으로서 지불하는 보증금이니까 계정 과목은 정확하게 임차 보증금. 보증금이 되게 많네요. 근데 이 중에 유일하게 임차 보증금은 하나. 이게 이제 비유동 자산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임차 보증금의 거래처를 걸까 말까? 겁니다. 그냥 거는 거예요. 걸어서 손해볼 일이 없으니까 그냥 무조건 건다. 보통 예금에는 정말 생뚱맞게 명단 걸기가 애매하잖아. 그래도 걸어도 문제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너무 필요 없는 것들은 걸지 않는 퇴 임차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을 돈이니까 완벽한 채권에 분류되진 않아도 분명히 걸어주면 여러분에게 손해가 없어요. 자, 네 번째 문제는 8월 20일자 전년도에 회수가 불능되어서 대손 처리를 이미 했대요. 275만 원, 그 부가세 포함되어 있고요. 근데 오늘 보통예금에 들어왔대요. 그리고 대손세액을 그때 공제를 받았대. 그러면 그때 대손세 공제를 받았을 때 전년도에 어떻게 분기했을지는 모르지만 대략으로 보면 외상매출금 275만 원은 대변에 일단 반제했을 거고요. 차변에 대손 충당금이 있든 대손 상각비가 있든 어쨌거나 이 금액 중에 250만 떨었을 거야. 왜냐면 대손세 공제를 받았으니까 부가세 예수금으로 25만 원을 잡았는데 이 돈이 다시 들어온 거야. 그럼 어떻게 해? 뭐 돈 들어왔으니까 뭐 잡아야지. 275만 원 잡고 대변에 전년도에 대소 처리했던 거 단기에 들어오면 우리는 무조건 충당금 처리하죠. 근데 250만 원만 처리해야 돼. 왜냐면 대손세 공제받았던 거 또 돌려받으면 상대방한테 결제받으면 다시 토해내야죠.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으로 25만 원을 토해내야 되겠죠. 자, 요거 하고 부가세 신고서까지 연결해서 한번 볼게요. 그럼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일단 돈 들어온 거 잡고 대변에 대손충당금은 되게 많이 있는데 이 중에 외상매출금이랑 관계되는 충당금을 걸어야 되니까 얘 밑에 얘를 걸어야겠죠. 외상매출금의 충당금. 대변에 250만 원만 바꾸시고요. 나머지는 부가세 매출세액인 부가세 예수금으로 처리하세요. 이렇게 하면 내가 지금 8월이니까 내가 속한 확정신고 기간에 어떻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게 되냐면 요 25만 원을 여기다가 대손세 가감란에다가 공제받는 게 아니라 더 내야 되니까 가산해서 입력한다는 뜻입니다. 가산해서 이렇게 입력할 수 있어요. 지금은 그냥 화면으로 보여드린 거고 이것까지 하는 게 문제는 아니었지만 자 5번 문제는요. 너무 쉽네. 왜 이렇게 쉬웠어? 9월 19일자 영업부에 사용하고 있는 차량의 취득세 보통예금 나갔다. 대변에 보통예금 나갔네요. 차변에 취득세는 자산을 취득할 때 들어가는 거니까 그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고 오늘 내가 취득한 건 차량이니까 차량 운반구라는 유형자산에 포함시키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일반 전표.
이제 매입 매출 전표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4월 2일자. 우리는 지금 이레테크에게 제품을 팔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고요. 돈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있어요. 부가세가 있고요. 매출을 했고요. 세금 계산서가 발행됐고요. 그럼 무조건 거는 매출의 유형은 하나밖에 없잖아. 11번 과세 매출. 일단 걔를 먼저 걸어놓고 품목은 뭐 대충 제품 정도 써주고 그리고 보면 제품 옆에 수량 단가 없이 바로 금액만 존재하죠. 5천에 500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 거래처 이레테크 전자죠. 전자 걸고요. 분계는 혼합 걸고. 분계가 딱 보니까 전액 다 외상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문제를 보고 분계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제품 매출은 그대로 두고 이제 3월 2일에 받은 선수금 500을 까래. 그러면 선수금으로 걸려있던 금액은 500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거 까고요. 그 중에 나머지 금액 중에서 3천은 이레테크가 나에게 어음 줬대요. 매출인데 어음이면 받을어음이죠. 받을어음으로 들어갈 금액은 3천이란 얘기고요. 나머지 금액은 외상 매출분 걸면 되고. 뭐 복잡한 거 없죠. 제품 매출이고요. 세금 계산서가 있고 부가세가 과세가 됐고. 자, 두 번째 문제. 4월 9일자 문제. 해외 매출처에게 제품을 직수출했대요. 직수출. 직수출이면 뭐 한 개밖에 없잖아. 유일하게 하나. 수출. 품목은 제품. 수량 단가 없이 300. 거래처는 B. 아래쪽에 영세율을 적용하는 건 직접 수출 1번. 그리고 이번에는 수출 신고 번호가 있네. 반드시 입력하래. 그럼 입력하면 되지 뭐. 1, 2, 3, 4, 5, 00, 1, 2, 3, 4, 5, 6, X. X가 대문자로 반드시. 이게 정확한 수출 번호가 들어가면 알아서 1년 번호가 배열되거든요. 자, 분류됐죠? 이거 입력하는 거 하나였어. 수출 번호 입력하는 거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대부분 안 나왔죠. 이때까지. 자, 그리고 분개할 건데 나중에 받을 거니까 외상 걸어도 수정할 사항이 없네요. 이렇게 입력하시면 이게 수출 번호가 입력이 되면요. 여러분 4월 9일자에 입력했을 때 부가가치세 신고를 수출이니까 수출 실적 명세서를 나중에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4월, 6월 열었을 때 이 자리에 어떻게 불러오냐면 전표 불러오기 버튼을 누르시면 방금 전에 입력한 게 불러오죠. 얘를 이 수출 실적 명세서에 끌고 올 수 있어. 이렇게. 이게 편한 거지. 그리고 나서 나머지 것들을 이제 추가로 등록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있다를 보여드린 겁니다. 메뉴 닫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입니다. 5월 29일자. 직원들 회식비 문제 없죠? 제조부는 66만원, 영업부는 44만원 지출됐고요. 카드 내서 제일카드로 결제했대요. 그럼 일단은 카드 결제가 됐고 직원들이 먹는 거니까 매입세 공제 가능하고 부가세 있고 완벽한 카가 매입이죠. 57번 카가 매입. 전체 금액이요. 부가세를 포함해서 110이에요. 그러면 100만원과 10만원을 나누어서 입력하게끔 프로그램이 나누어지고요. 상대방 가든입니다. 침상 가든. 자, 그리고 아래 보면 이제 카드를 물어보죠. 제일 카드였죠. 그리고 분개할 때 어차피 미지급금이 걸려도 되는 카드 결제니까 미지급금이 자동으로 걸리고 카드와 관련된 결제 방식으로 분개할 때 카드 거는 거 있었잖아. 이제 카드 걸면 아래서 미지급금으로 제일 카드까지 완벽하게 구분되죠.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수정할 건 원재료가 아니라 복리후생비인데 이때 제조부는 66만 원이고 영업부는 44만 원이래. 이 중에 제조부하고 영업부하고 주어진 이 금액은 부가세 포함된 거잖아. 110이니까. 그러면 제조부는 얼마를 인식하면 돼요? 60. 영업부는 40으로 잡아야 돼요. 이 안에 부가가치세는 부가세 대급금입니다. 따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럼 여기 안에다가 계정 과목을 두 개로 나누어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제조부와 관련된 건 500번대 복리후생비로 60 잡고 그 다음 800번대 복리후생비로 40 잡아야 돼. 그러니까 66만 원 잡고 44만 원 잡으면 부가세가 이미 구분 기재돼 있는데 부가세까지 다 포함해서 비용 처리하겠다는 거잖아. 여기서 이제 실수했을 거야. 금액이 이상하고 안 맞아. 그럴 수 있잖아. 그치? 요거 조심하시고 금액,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그냥 인식을 주어진 금액이 있었던 것 뿐이에요. 그리고 두 개를 나누어서 잡으시면 안 돼요. 증빙은 한 장이니까. 한 장으로 입력하는 게 맞고요. 자, 네 번째 문제는 6월 5일입니다. 한라상사로부터 과세사업에는 사용하지 않고
면세 사업에만 사용하기 위해서 기계장치를 공급가액 1억에 1천만 원. 그리고 세금 계산서를 받음. 여기까지. 세금 계산서를 받음. 부가세가 있음. 이 매입세액은 공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과세 안 쓴대. 면세에만 쓴대. 면세 사업에 사용하는 매입세액은 전액 다 공제가 불가능하죠. 요게 불공이네요. 이렇게 면세 사업에만 사용하기 위한이라는 구체적인 지문을 준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세금 계산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제가 안 되는 불공. 기계장치지만 공제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출판사업부가 그러니까 책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이 부서가 책이 면세 매출이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해 들어가는 기계에 대한 매입세액이 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자, 불공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쭉 가서 1억에 1천만 원. 거래처는 한라상사 전자를 받았고요. 아랫줄에 불공 유형은 여기죠. 면세 사업과 관련이 있어서 전액다. 뭐 과세 일부, 면세 일부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전액다, 전액다 그냥 불공. 자, 분계는 혼합으로 걸고요. 아랫줄에 내가 기계를 샀는데 공제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기계 때문에 들어간 매입세까지가 전부 다 기계장치의 원가가 잡히는 거예요. 차량 운반구에 다 잡히듯이. 접대비가 다 잡히듯이. 자, 결제 방법만 보통 예금으로 나간 돈 1천만 원. 나머지 금액은 당좌수표. 당좌수표는 당좌예금 하면 되겠죠. 당좌예금으로 나간 돈은 1억.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자, 이제 5번 문제입니다. 날짜는 6월 15일. 제조부서가 그러니까 500번대가 이런 얘기죠. 청소용품을 일진 상사로부터 일진 상사는 일반 과세자래요. 현금으로 결제를 했는데 현금 영수증 받아왔대요. 소모품비 처리하래. 이게 비용 처리하라는 얘기죠. 아래 보니까 이거 현금 영수증이에요. 그리고 부가세가 포함된 2만 원이 들어가서 22만 원 나간 거예요. 이거 매입세 공제받는 거 문제 없잖아. 완벽한 일반 과세자인 일진 상사로부터 첫 번째 받고 내용도 문제 없고요. 부가세가 구분기재되어 있는 현금 영수증 받은 거니까. 현금 영수증 과세 매입 61번이죠. 여기다가 청소용품 해도 되고요. 소모품비라고 해도 되고. 부가세를 포함해서 입력하면 구분되는데 여기서 실수해서 20만 원이 먼저 보이는 거야. 공급가액이. 그러면 금액이 이상하게 분류된 게 눈에 보이니까 얼른 수정하시면 돼요. 이렇게 일진 상사 그리고 아래쪽에 분계는 모두 다 현금 결제. 여기서 원재료 말고 만약에 여기서 얘를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면 소모품 잡는 거고요. 비용 처리하세요. 그러니까 소모품 B였고요. 제조부가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500번대 소모품 B 잡혔던 거예요. 그리고 대변에 다 몰아서 현금이 대변에 인식될 수 있게 마무리 잘 해주시고 출금 전표 해도 되고 여기서 현금으로 걸어서 분계를 그냥 아예 현금이 나가는 것처럼 전표를 만들어도 되고 분계 유형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으니까 답이 맞는 게 중요해요. 이 계정 과목이 판관비가 될 수도 있잖아. 영업부면 판관비. 아니면 아싸리 소모품 비 처리하세요라는 말이 없이 자산으로 처리할 것. 그랬다면 만만한 계정은 한 개죠. 소모품. 이렇게 잡을 수가 있는 거죠.